네, 안녕하세요. 김창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물손해사정사 제1과목인 회계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회계원리는 회계원리라기보다는 회계학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재무회계 17장 또 원가관리회계 12장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회계원리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전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받기가 어렵고 회계원리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면 거의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장 재무회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리의 구성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1에서 17장까지, 원가관리회계는 1에서 12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 문제는 이 재무회계에서 약 85% 전후로 나오고 원가관리회계에서 15% 전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원가관리회계를 포기하고 재무회계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가관리회계도 그렇게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제1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퐁당퐁당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묻지를 않고 당좌예금이나 이런 것을 구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묻는 유형의 문제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1번 여러분 교재 5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가나가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가나가 기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외국 주화가 있습니다. 60만 원. 외국 주화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화폐니까. 그리고 우표는 아닙니다. 우표 같은 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타임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는 즉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있습니다. 우표는 안 되고 선일자 수표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도 안 됩니다.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원래 발행하는 날짜보다 먼저 발행을 한 수표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자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제 날짜보다 앞서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이 항목들의 명칭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구할 수가 있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30만 원. 이거는 돈 받아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기도래 국채 이자표, 만기도래 국채 이자표 50만 원.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만기가 다 돼서 이자 받아가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전도금이 있습니다. 전도금도 현금이죠. 전도금도 현금입니다. 당좌 차월, 통장 잔고를 초과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가 있습니다.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 또는 우편한이라고 그러는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현금성 증서입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환매체가 있습니다. 환매체인데 90일 환매 조건입니다. 90일 환매 조건이기 때문에 90일 내에 환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은행에 맡긴 돈이에요. 그 다음에 차용증서. 우리가 보통 흔히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에서 작성하는 그런 차용증서 이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권을 보면은 2001년 11월 1일에서 2002년 2월 28일입니다. 만기가.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취득일로부터 2월 11일 11월 1일이니까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90일을 초과해서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 채권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외국 주화, 타임 발행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채 이자표, 전도금, 우편한 증서, 그다음에 90일 환매 조건의 환매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더하면 총 300만 원이 나옵니다. 308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기에 당좌 예금해서 당좌 예금을 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해서 당좌 예금을 구한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주식회사 가나의 X 1년 말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만 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만 원이다. (7만 원이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가나의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자료에 제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의 다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없고 X 1년 말 기준 환율은 1유로가 1,500원, 1달러는 1,000원이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서는 지금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문제는 당좌예금 잔액을 구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국내 통화. 우리나라 돈이니까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국내 통화 1,000원. 그 다음에 수입인지 우표 이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내 통장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거니까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다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현금 증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결혼식이나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보낼 때 우체국 가면 이 우편한 증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한 통화. 외국한 통화 당연히 현금이죠. 그 외국한 통화가 두 개 있네요. 아래 위로 20유로 20유로 곱하기 환율이 1,500원이라고 그랬지. 1,500원 플러스 달러 10달러 곱하기 1,000원입니다. 이걸 더하면은 만원 또 3만원 해서 4만원 되겠죠. 외국 돈, 국내 돈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편한 증서까지 했고 당좌예금 했고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현금이죠. 양도성 예금 증서 5,000원. 그 다음에 수입인지, 여기 수입인지가 또 있네요. 수입인지는 아닙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보니까 날짜가 나와 있죠. 2001년 12월 1일에서 2002년 1월 31일. 그러니까 90일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리고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문제 지문에서 물어보는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요거를 지금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한번 해보죠. 4만원, 그 다음에 2,000원, 6,000원, 7,000원, 여기 4만원, 저기 5,000원,
그래서 5만 2천 원. 그럼 당좌 예금은 7만 원에서 5만 2천 원을 빼니까 요거는 18,000원이죠. 18,000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당좌 예금을 구하는데, 당좌 예금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주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은행 계정 조정표, 회사 측 조정 요인, 은행 측 조정 요인, 이런 것들을 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 교재 7페이지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내용은 읽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제에다가 그 해당되는 용어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굳이 앞에 읽어보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다.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해나가야 된다. 예제 1번, 주식회사 가나의 12월 31일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은 273만 2천 원이고, 삼성은행의 주식회사 가나 당좌 원장상 잔액은 312만 8천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현재의 정확한 당좌 예금 잔액을 구하시오. 주식회사 가나의 은행 측, 그 다음에 회사 측. 은행 측 잔액은 300, 수정전 잔액이 은행은 312만 8천 원, 회사는 273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통장은 하나인데 은행하고 회사하고 잔고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잔고를 맞춰야 되겠죠. 자, 회사가 12월 중 발행한 수표 중 48만 4천 원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자,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거래처에다가. 그럼 나는 현금을 준 거예요. 현금을 준 거기 때문에 이 회사 측에서는 다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뺐죠. 근데 인출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은행에서 아직 찾아가질 않은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이미 발행했는데 기발행 미인출 수표, 거래처가 은행에서 찾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48만 4천 원을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 왜? 회사에서는 이미 발행을 하는 순간에 차감을 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차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21만 6천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 그래서 거래처로 받아 예입했으니까 이 은행에서는 부도 처리됐으니까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타임 발행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요 잔고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잔고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표가 부도가 났으니까
어차피 못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은행 측 잔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은행에선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선 입금으로 잡지를 않았으니까 회사에서만 입금으로 잡았으니까 회사에서 21만 6천 원의 부도수표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장부에서. 그 다음에 추심어음이 있습니다. 추심어음. 추심어음은 돈을 은행 측에서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은행의 잔고에는 추심어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추심어음이 회사 장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심어음은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25만 4천 원 회수한 추심어음은 회사 측 장부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12월 31일 입금하였으나 은행에서 입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 14만 8천 원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은 예금, 즉 은행 미기입 예금이 13만 8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회사가 이 기록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를 은행에서는 뭐 자동으로 빼나가죠. 은행 수수료 6천 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6천 원을 회사 장부에서 빼줘야 되겠죠. 은행 통장에서 뺐을 테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6만 8천 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6만 8천 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당좌 예금 장부에는 8만 6천 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8만 6천 원이 나간 걸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근데 6만 8천 원이 실제로 나가야 되는데 기장을 8만 6천 원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금액 차이가 18,000원이죠. 18,000원이 은행 장부에서 더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16,800원 마이너스 68,000원 하면은 마이너스 18,000원. 요 마이너스 18,000원이 여기에 더 기재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사 측 오류로 18,000원이 더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이 장부에서 여기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죠. 장부상으로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278만 2천원, 이것도 278만 2천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할 때 요런 내용들이 추가돼서 당좌 예금 잔액을 구한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자료는 X1년 12월 31일 기준 주식회사 가나의 은행 계정 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X1년 12월 31일 조정 전 은행 측 잔액과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을 구하시오. 조정 후 가나의 잔액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조정 후가 주어졌죠, 여기.
10만 원. 10만 원. 이제 반대죠. 요걸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예금이자 5천 원이 가나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예금이자 5천 원이 은행에서는 통장에다 넣어줬는데 가나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요걸 구하는 겁니다. 예금이자 5천 원이 장부에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은행이 부도 처리한 24,000원의 수표가 가나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에서는 은행에다 수표를 입금을 하고 예금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더니 부도가 났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도 수표 여기 있네요. 24,000원을 부도 처리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가나에 통지되지 않은 거래처 매출 채권 추심 금액은 13,000원이다. 은행에서 추심을 해온 금액이 13,000원인데 회사 측에 통지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13,000원을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 미기입 예금이 4,000원이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어. 입금 처리가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미기입했으니까 은행에서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회사 장부에는 이미 적었을 테니까 입금한 걸로.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 발행했는데 인출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빼줬는데 은행에서 빼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얼마가? 16,000원이. 16,000원이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항목은 없고,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10만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겨서 부호가 전부 다 바뀌죠. 그러면은 여기는 14,000원이 일로 오면 여기는 11만 14,000원이 14,000원이 아니고 12,000원이 여기로 오면은 11만 2,000원. 요것을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00원, 24,000원에 마이너스 19,000원,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6,000원, 마이너스 6,000원 해서 18,000원, 마이너스 6,000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6,000원이 여기로 넘어오니까 여기는 10만 6,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을 수정전 잔액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결은 이런 식의 거래를 정산을 해서 당좌예금 잔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는 문제가 주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보는 예제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예제 3번. 주식회사 가나는 X1년도 결산을 앞두고 당좌예금의 계정 잔액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에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X1년 말 잔액이 15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회사 측 당좌예금 장부상의 수정전 잔액은 14만 9,400원이다. 주식회사 가나의 내부 감사에는 차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자, 은행 측에 확인해 보니까 은행 측 수정 전 잔액이 얼마냐면은 15만 원. 그리고 회사는 14만 9,400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회사가 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는 1월 4일자로 입금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 미기입 예금이 발생했죠. 회사에서는 예금 즉시 추가를 했을 거고 잔액을, 은행에서는 추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결산을 앞두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입금한 것은 정리가 안 한 거죠, 은행에서.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X1년 12월 3일에 발행한 수표 2만 원이 아직까지 인출되지 않았다. 이게 기발행 미인출 수표죠. 미인출 수표. 예, 기발행 미인출 수표 2만 원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인출된 걸로 했는데 은행에서 아직 안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정서에 표시된 예금이자 1,500원이 예금이자가 여기서는 줬는데 여기서는 아직 기재가 안 됐다는 얘기죠. 1,500원.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한 장 2,100원을 담당자가 실수로 1,200원으로 기재를 했다. 그랬으니까 수표 한 장 2,100원을 담당자가 실수로 1,200원, 2,100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그죠? 1,200원만 마이너스 시켰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900원을 어떻게 해요? 더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죠? 900원을. 그래서 이게 회사 측 오류. 요만큼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요만큼만 시켰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900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900원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서 보면은 1,500원에서 900원 빼면은 600원, 600원을 여기다 더하면은 15만 원이 맞춰지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15만 원이 맞춰지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다 끝났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 현금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교재 4페이지입니다. 통화, 당연히 현금이죠. 지폐, 주화, 그리고 소액 현금은 시제액이라고도 합니다. 전도금은 지점보관 현금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전부 현금입니다. 현금. 통화대용증권에서 보면은 타임 발행 수표, 선일자 수표는 아닙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 발행일 이전에 미리 발행을 해가지고 이자를 절약하거나 또 지급 제시 기간 연장 목적으로 미리 발행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안,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안 증서는 현금입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이자표, 만기도래 어음, 이것도 다 현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기가 다 도래한 거예요.
요구불 예금, 아까 얘기했던 보통예금, 당좌예금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채권이 있고 상환우선주 환매체가 있는데 모두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체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5페이지 당좌거래, 당좌예금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회사 통장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은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당기 차입금, 당좌개술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내 자산이긴 한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거는 그냥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회사 측 조정 요인은 회사 미기입 예금, 부도수표, 은행 수수료, 회사 측 오류 뭐 이런 게 있고, 은행 측 조정 요인에는 은행 미기입 예금, 기발행 인출수표, 은행 측 오류. 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익혀봤습니다.